크게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수자원공사의 일반 현황 그리고 사업 소개를 드리고 복지나 인사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입사원 채용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수자원공사는 1967년에 창립이 됐습니다. 이때는 한국수자원개발공사로 창립이 됐습니다. 그때는 우리 소양강댐을 건설한다든지 수자원 기초조사를 한다든지 그 본연의 그 수자원 업무를 수행을 했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제 중공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표방하게 되면서 수자원공사 이름이 산업기지개발공사로 바뀌었습니다. 이때부터는 기존에 하던 그 수자원 사업 외에 여천이나 구미, 기타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는 창원, 아니면 울산 이런 그 공업단지를 수자원공사에서 조성하는 업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근대화되면서 그 중공업 정책을 육성할 때 수자원공사에서 이런 그 산업단지를 조성한 게 하나의 큰 기반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1979년부터는 광역상수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생소하실 수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도 사업은 기본적으로 지자체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는 2개 이상의 지자체에 물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그 도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물을 도매하는 업을 광역상수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기존에 하던 그 산업기지 개발 업무가 수자원공사에서 하기에는 너무 광대하다. 그래서 이 업무를 이제 전담하는 조직이 생기고 어떤 회사가 생기고, 수자원공사에서는 이제 그 정부 정책에 의해서 물산업에만 집중하는 것으로 바뀌고, 이때부터 수자원공사는 한국수자원공사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기존에 이제 광역상수도만 하다 보니까 사업이 확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상수도 사업에 뛰어들어서 쉽게 말하면 소매업 시장에 뛰어들어서 지금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00년 초반부터는 해외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4대강 산립이나 또 국민적인 그 관심 하에 경인 아라뱃길 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나가서 녹색 에너지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 일반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수자원 분야에서는 지금 현재 16개 다목적 댐을 운영을 하고 있고, 7개 소규모 댐을 지금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댐은 홍수를 예방하고 물을 모아놨다가 용수를 공급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 이외에 수력 발전을 통해서 이제 전기를 생산을 하는데, 우리나라 그 총 발전 용량의 64%를 수자원공사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 사업에 들어가서는 지금 33개 광역상수도 사업을 하고 있고, 11개 사업을 지금 신규로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총 수돗물의 47%, 약 50%를 수자원공사에서 공급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더 나가서 그 소매업 시장인 그 지방상도 사업을 저희가 수탁을 받아서 운영 효율화를 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하던 어떤 여천이나 구미 아니면 시와 MTB 이런 그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마무리하는 사업을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고요. 기타 그 해외 사업을 전 그 세계에 걸쳐서 펼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타 아라뱃길 사업이나 4대강 사업은 최근에 국민적인 관심이 많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하고 또 광범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자원공사 직원은 4,100명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때는 보통 한 몇만 명 정도 돼야지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런 이론으로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그 도매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그 적은 인원으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향후에 지방상수 사업을 저희가 다 수탁을 받아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된다면 뭐 한전이나 그 다른 가스공사나 이런 데처럼 일반 수요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이 더 많이 확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자원공사의 미션은 우리는 물로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뭐 그냥 보시면 너무 막연하고 좋은 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는 있는데 사실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저희 회사를 지원을 해서 일을 하시게 된다면 물론 뭐 단순한 그 자료를 작성할 수도 있고 저같이 사람 관리하는 일을 할 수도 있고 뭐 재무 관리하는 일도 있고 또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여러 가지 뭐 시공업체를 공사 감독을 한다든지 설계를 한다든지 다양한 일을 하게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회사를 들어오시면 물로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입사를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그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비전으로 세계 최상의 물 종합 서비스 기업 이것을 비전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공공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속 성장 실현, 글로벌 경쟁력 확보 이것을 중요한 전략 방향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전략 방향에 맞춰서 여러 가지 전략 과제를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굳이 그 회사의 이런 전략 과제를 여기 와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어떤 회사를 지원하시던 간에 그 회사가 어떤 일을 해서 돈을 버는 회사인지 어떤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회사인지 이런 것은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회사의 전망이나 이런 것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그 채용 전형 절차를 거칠 때 뭐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에는 2차의 전공 시험을 봅니다. 그 주관식 시험도 보고 또 면접에 가면 또 프리젠테이션이나 인성 면접을 하게 되는데 이때 막연하게 그 학교에서 배운 그 교과서에서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쭉 많이 쓰시는 것보다 수자원공사의 사업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시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어떤 문제의식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 대안을 제시하면 훨씬 다른 그 응시자보다는 유리한 입장에서 전형 절차를 거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꼭 수자원공사만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다른 기업을 지원하실 때도 최소한 이런 그 전략이나 그 회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에서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오랜 기간 동안에 사업을 하다가 보면 나름대로 이제 기술력이 축적이 되고 세계적으로도 서로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의 척도로서 저희가 정수장에서 만든 그 수돗물이 미국 수도협회에서 5스타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미국에 약 200여 많은 그 미국에도 수도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5스타 정도의 인증을 받은 그 수도 사업장은 6개밖에는 안 됩니다. 그만큼 우리 수자원공사의 수질 관리나 정수장 운영 관리 능력이 세계적으로 인증을 받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금 해외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저희가 2000년 초반부터 해외 사업을 착수를 해서 지금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뭐 TV나 아니면 신문을 통해서 보시면 아프리카 같은데 그 물이 부족한 나라에는 그 아이들이 아니면 그 여자들이 양동이 하나씩 들고 수 킬로미터를 걸어서 가서 물을 길러다가 그것을 식수로 사용하는 것을 봤을 겁니다. 근데 아프리카에는 그런 게 뭐 그 허다합니다. 그런 그 물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또 그런 물도 여러 가지 그 기생충이나 이런 데 오염이 돼서 이제 마시면 치명적인 질병에 걸리거나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이런 지역에 가서 그
그렇게 수킬로미터 걸어가지 않고도 마을에서 수도꼭지를 틀면 바로 물을 마실 수 있게 하고 더 나아가서 안전하게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한다면 앞서서 말씀드린 물로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일, 이게 막연한 일이 아니고 실제로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 일이구나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나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그 자료를 가지고 보시면 수자원공사 그러면 왠지 막 댐을 건설하고 뭐 땅을 파서 뭔가 건설을 하고 이런 회사로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수자원공사에서는 그것은 사업의 한 일부고 실제로는 최근에 그 기후 변화나 환경 변화에 대비해서 다양한 사업을 이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 그 시와 조력 발전소를 지금 건설해서 지금 준공 단계에 있고요. 이게 그 준공이 되면 여러분들 탄소 배출권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팔아서 저희가 수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다른 기업보다는 이미 오래전에 뛰어들어서 수자원공사에서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자원공사의 그 핵심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핵심 가치는 어떤 기업이 미션이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구성원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될 하나의 그 사고나 행동의 기준입니다. 좀 막연하게 이해가 되시겠지만 그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이런 가치를 꼭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의 핵심 가치는 순수, 열정, 창조 이 세 가지입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저희가 기존 직원들은 이것을 꼭 갖춘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또 승진을 하고 반면에 입사 지원자들한테도 이 세 가지 가치를 많이 갖추고 있느냐 아니면 이런 잣대에 비춰봤을 때 부족한 사람이냐 이런 것을 중요한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순수라는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적 가치를 실현하고 정직한 삶을 추구하느냐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열정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미래를 개척하고자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조는 열린 사고, 그 다음에 창의적인 사고로 일을 하는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인성 면접을 수자원공사에서 하시면 면접관들은 이 세 가지 잣대를 가지고 상당히 구조화해서 질문을 할 겁니다. 그런 것도 착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뭐 복지후생제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복지후생제도는 대부분의 그 공기업이 유사합니다. 크게 뭐 어떤 기업이라고 해서 더 앞서 나가 있거나 더 뒤떨어져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수자원공사의 그 임금 수준은 대기업 초봉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모 전자회사 아니면 어떤 뭐 텔레콤 회사보다는 적게 줍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대기업에서 받고 있는 그 평균 수준의 초봉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수 체계는 전 직원들이 연봉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원 제도는 여러분들께서 입사를 하시면 일단 어디에서 살아야 될지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독신자들은 독신자 숙소를 제공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전세 자금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확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타 뭐 건강 관리나 뭐 이런 그 복지 제도는 다른 기업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관리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지향하는 인사의 방향은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 그리고 전문성, 열정, 리더십을 갖춘 K워터 우수 인재를 육성해서 관리를 하겠다.
그리고 나가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핵심 인재를 확보하는 것을 주요한 인사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 그 직원들을 직군 분류 체계가 일반직 안에는 관리직, 전문직, 운영직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기타 그 특정직이라는 직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대졸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하시면 관리직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하시게 되는데 5급 사원으로 입사를 해서 2년간 근무를 하면 4급 대리로 승진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6년 정도 근무를 하면 과장급으로 승진을 하시고요. 그 이후에는 승진 심사를 거쳐서 차장, 팀장, 처장, 더 나아가서는 임원이나 사장까지 승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입사를 해서 사장까지 갈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입사해서 지금까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수자원공사의 그 5급 신입사원으로 들어와서 사장을 하신 분이 2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들어와서 요게 이 조직의 사다리를 타고 가장 꼭대기까지 가는 게 누구한테나 기회는 열려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그 인력 개발에 대해서는 다른 기업보다는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교육기관이나 물 전문기관의 석사나 박사과정, 기타 연구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업무를 하면서 국내 대학교의 그 석박사 과정을 그 이수를 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수자원공사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해외 기관에 사람을 파견을 해서 일정 기간 근무를 하면서 서로 노하우를 교환하고 기술력을 축적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90명이나 100명 정도 수준의 인원을 선발을 해서 석박사 과정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뭐 이 인원이 전부 업무를 떠나서 하시는 건 아니고요. 일부는 이제 파견을 가서 전업으로 교육을 받으시기도 하고, 일부는 그 업무 병행으로 교육을 받기도 하는데, 저희가 매년 신입사원들을 평균적으로는 한 100명 정도 뽑습니다. 이제 100명 정도 뽑는데 그 중에 90명이나 100명 정도가 석박사 과정으로 다시 선발이 된다고 보면 다른 기업보다는 상당히 파격적으로 이런 인재 육성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그 회사에서 지원을 해줘서 미국에 가서 그 MBA 과정을 이제 마치고 와서 다시 또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봐서는 다른 기업에서는 쉽게 그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채용 설명회 할 때도 뭐 보수 수준은 뭐 다른 기업하고 비슷하지만 이런 그 인재 육성에 대해서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 강점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본론입니다. 그 신입사원 채용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채용 트렌드는 뭐 다 아시겠지만 과거처럼 뭐 그 정형화된 인재를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 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재를 선호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업이 이런 맞춤형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 기업 자체적으로 직무 능력 검사를 도구를 개발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나가서 인재에 대한 검증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강화를 하고 있고, 또 면접 같은 경우에도 과거처럼 뭐 하나의 그 뭐 인성 면접이나 이런 절차로 들어오던 것이 그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서 면접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의 그 채용 분야는 크게 행정, 기술 두 가지 분야입니다. 입사를 하시면 행정직이냐 기술직이냐 두 가지 직종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렇지만 시험을 보고 입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분야 안에서도 어느 한 전공 과목을 선택을 하셔서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행정 분야는 경영학, 경제학, 법학, 행정학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셔서 시험을 보시면 되고요. 기술 분야는 토목공학, 지질, 건축공학, 환경공학, 조경, 전기공학, 기계공학, 전자통신, 전산, 이것을 저희가 이런 과목을 통상 저희가 그 시험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입사를 하시기까지 선발하기 위한 하나의 그 도구입니다. 이렇게 시험을 보고 들어오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떤 직무를 하느냐, 어떤 업무를 하느냐는 그 사람의 전공, 자격, 그 다음에 희망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그 희망 직무를 선택해서 업무를 수행하시게 됩니다. 전형 절차는 크게 입사 지원 자격을 갖추면 1차, 2차, 3차 그 세 가지 단계의 전형 절차를 거쳐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입사 지원 자격은 크게 어학 기준으로 보면 어학 성적 영어의 그 토익 기준으로 보면 750점 정도의 성적을 가지면 누구든지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별도의 서류 전형이 없습니다. 입사 그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은 원서를 낼 수 있고 원서를 낸 사람들은 전부 1차 직무능력 검사를 보게 됩니다. 그 1차 직무능력 검사는 크게 직무능력 검사하고 역량 검사로 영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직무능력 검사는 수리하고 추리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직무 역량 검사는 앞서 말씀드린 그 수자원공사 핵심 가치하고 적합한 사람인지 아주 극단적으로 부적합한 사람들을 여기서 탈락시키는 정도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성적을 직무능력검사에서 성적을 좋게 받으셔서 일정 배수 안에 들어가면 2차 전공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여기에서는 객관식, 주관식 두 가지 시험을 실시를 하게 되고요. 어떤 단편적인 그 지식보다는 종합적인 사고력, 논리력 이런 부분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공시험 성적이 또 우수한 성적 순으로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를 합니다. 면접은 크게 인성면접, PT면접, 영어면접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 합격자는 1차, 2차, 3차 성적을 다 합계를 해서 고득점 순으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채용제도 개요에 대해서 앞서서 말씀드린 거하고 일부 중복은 되지만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사 지원 자격은 일단 학력, 전공, 학점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연령에 대한 제한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등학교만 졸업을 해도 그 전형 절차에서 시험을 잘 보고 또 면접에서 우수한 인재로 판단이 되면 입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입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고졸 학력으로 입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많지는 않지만 소수 고졸 학력으로 입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질문이 이제 토익 성적을 어느 정도 반영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저희는 그 입사 자격 요건으로 750점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서를 낼 수 있는 자격이고, 이렇게 원서를 내면 그 이후에는 그 어학 성적은 별도로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점을 받았던 그 750점을 받았던 고려를 하지 않고 나머지 그 전형 절차에 따라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차 그 KACT라는 시험은 저희 수자원공사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 그 시험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입사를 해서 업무를 정상적으로 아니면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수리나 추리 능력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무 역량 검사는 이거하고 별도로 또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뭐 정답이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자기의 그 서술형 문제에 대해서 자기하고 맞는 문항을 다 체크하시면 나중에 수자원공사가 지향하는 핵심 가치하고 너무 부적격한 사람인지 정도를 판단하는 시험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차 시험을 통과하시면 2차 전형을 거치시게 되는데, 시험은 객관식, 주관식 두 가지 시험을 보게 됩니다. 객관식은 40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관식은 논술형, 약술형 문제가 약 5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수준은 대학교 졸업 수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전형에서 통과를 하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인성 면접은 핵심 가치에 근거해서 지원자의 역량이나 인성을 평가를 하게 되고요. PT 면접은 전공 분야에 대해서 주제를 저희가 사전에 부여를 하고
그 발표를 하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영어 면접은 그 원어민과의 대화 능력을 이제 평가를 하는데 1대1 면접으로 약 10분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채용제도의 특징에 대해서는 뭐 앞서서 제가 쭉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고요. 단지 그 청년 인턴 우대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청년 인턴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근무 성적이 우수한 그 청년 인턴들에 대해서는 정규 신입사원으로 채용할 때 전공 시험하고 2차 전공 시험하고 3차 면접에서 5% 이내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기타 좀 제가 여기 여건이 사실 어떨지 몰라서 뭐 여러 가지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여건이 되는지 잘 몰라서 나름대로 그 질의응답을 만들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어느 정도 제한이 됐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크게 기업에서 저같이 사람을 뽑는 입장에서는 우수한 사람을 뽑는 게 일단 목표고, 그 다음에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회사에 맞는 수자원공사에 적합한 사람을 뽑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반대로 입사 지원자들도 기업이 뭐 많지 않습니까? 많이 펼쳐져 있는 그 기업 중에서 내가 가장 적합한 기업이 어딘지를 판단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크게 뭐 3가지 기준으로 자기의 어떤 직업 아니면 직장을 이제 선택을 하신다고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일인지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일을 내가 잘할 수 있다면 그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 그 다음에 내가 잘하는 일, 그 다음에 더 나가서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좋아하는 일이면서도 잘하는데 뭐 그 일을 해서 돈을 못 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 3가지 기준에 맞는 그런 그 직장을 꼭 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은 또 수자원공사에 입사를 하셔서 저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할 것을 좀 준비를 해왔는데 의외로 좀 시간이 상당히 짧게 진행이 돼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